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대상자로 승인됐다며 은행을 사칭하는 안내 문자가 돌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확인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이 던진 달콤한 유혹. 이제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가 싸다 그러면 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악랄하게 진화해가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위험 시그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이도현 수사관입니다. 지금 본인 앞으로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정부 지원 상품이고요. 대환 대출이에요, 고객님. 어려운 경기에 서민들 울리는 사기 피해는 해마다 증가해 역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 피해액만도 845억 원. 그중 직접 만나 현금을 갈취하는 대면 편취 수법이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얼마 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850만 원. 저도 의심이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막 어디 뭐 이런 대출권이랑 뭐 전화 오고 뭐 하면 진짜 맞아요? 막 이러면서도 막 하는데도 이날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꼭 뭐에 진짜 홀린 거 마냥 다들 홀렸다 저도 모르게 정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때는. 올해 8월 강미진 씨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대출 금리가 2%대? 아, 나 지난달에 대출 받았는데 그때 7.9%대였으니까 이게 얼마 차이야? 소문이 없이 쌀 때는 의심을 하셔야 고민이 되는 되죠. 보이스피싱 첫 번째 시그널, 상식보다 싼 이자입니다. 서민들에게 정부 지원금이라고 속여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일당들.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이제 좀 아무래도 이자가 조금 고금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대표번호로 해서 은행이라고 하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정책 지원 나와갖고 3%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뭐 이제 직장도 뭐 어느 정도 돼 있고 하니까 이제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가 싸다 그러면 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냥 상담 한번 받아볼까? 에이, 아니다. 이따가 애 아빠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지 뭐. 바로 전화가 오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AB은행에서 정부 지원 대출 안내차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안 그래도 문자 받았거든요. 네 고객님. 요새 보이스피싱 때문에 고객님 안전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AB은행에서 확인 링크를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확인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 잠시만요. 안 돼요. 아, 누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시그널, 앱 설치 유도입니다. 대출 심사 대상 확인 여부 등 갖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앱을 깔게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앱을 핸드폰에 깔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어서 오세요. 대출이 되려면은 일단 우리가 보내준 신청서에다가 뭐 이렇게 사인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플을 깔게 한 다음에 거기서 클릭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악성 어플이 깔려져 가지고 여기서 여기 카메라에서 다 알죠? 이 목소리까지 도청 다 하는 거예요. 어머. 보면 이런 게 깔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 깔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깔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카메라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정말요? 네가 은행에 들어갔는지 실질적으로 돈을 찾으러 갔는지 피해자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감시를 할 수 있게 되는군요. 그렇죠. 목소리도요? 네. 도청까지 다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순수하네요. 어플 까고 난 다음에 이 어플 까고 난 후에는 이 휴대폰이 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거지. 앱을 통해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면
일명 작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강미진 고객님, AB은행 서성한 대리입니다. 아, 네. 그런데 고객님 보니까 서울은행에서 지난달에 대출을 받으셨네요. 이게 말입니다. 대출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여신금융법 위반이 돼서 타원은행 저금리 대환대출은 원래 못 받으십니다.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3개월 이전에 받은 대출 기록이 남아있은 문제인데 이거 이대로 대환대출 진행하면 여신법 위반으로 대출금 2배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인데 고객님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군요. 피해자 정보를 활용해 대출 계약 위반 서류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압박한 일당은 피해자 재산을 전액 현금으로 뽑아 오게 만드는데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의심조차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갖고 있던 현금은 이제 850. 그래서 오후 4시면 은행 문 닫을 시간은 다 됐고 사람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금융 사실 그쪽 권한에 이제 허락하에 그쪽에서 직원이 나온대요. 세 번째 시그널 직접 수령. 자, 여기야. 잘 기억해. 여기 가서 물건 받고 그다음 주소로 이동. 모델이한테 배달 받으면 돼. 근데 거리가 좀 먼데 저 이동은 어떻게 할까요? 택시로 해. 저희 근데 한 달에 400 맞죠? 한 번 배달하면 20 이상이니까 한 달에 400 충분하지. 배달하면 현장에서 받아가.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운반하는데 비용이 수수료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많게는 30에서 50, 100만 원까지 주는 것도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내가 1억을 운반하면 한 100만 원씩 주는 것 같아요. 한 번 전달을 해주는데요. 예. 100만 원, 또 적게는 최소 20만 원. 그러니까 그걸 쉽게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알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의 그 유혹에. 여보세요? 고객님, 어마어마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말씀하신 곳으로 저희 은행 직원 보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고객님, 서울은행에서 변제금 확인차 연락해 올 겁니다. 그 전화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분 변제 증명서가 바로 발급돼서 대환 대출됩니다. 아, 네, 알겠어요. 너무 그럴듯하네요. 은행 직원이 저렇게 하는 것도 이상한데요. 왔어요. 여기 강미진 고객님이죠? 네. 대리님이 시켜서 왔습니다. 저 이거. 저 잠시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은행입니다, 고객님. 저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잠시 얘기 중이라서 조금 이따 다시 통화해도 될까요? 저기요. 저기요. 잠시만요. 고객님, 일부 상환금 850만 원 보내셨죠? 네? 네, 지금 막 보냈는. 저기요. 잠시만요. 연락 받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직원인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믿고서 그냥 이렇게 주고 그 직원은 빨리 본사로 돌려보내시고 저랑 이제 빨리 녹취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정신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정신을 쏙 빼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취한 피해자의 돈은 2차 수거책에게 전달되는데요. 첫 번째 카드로 그렇지. 미리 정해놓은 신호로 소통할 뿐 서로의 모습은 숨긴다고 합니다. 혹시나. 쓸데없이 꼼꼼하네요. 내가 회사 잘 찾았구나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냥 택시 타고 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상대방이 돈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면 끝나요. 그래서 수고비 10만 원, 20만 원 받죠. 솔직히 하루에 누가 다 띄워도 그렇게 안 나와요. 하지만 알바인 줄 알고 단순 운반만 했더라도 범죄 가담으로 간주,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피해액 전액 배상은 물론
실형을 면하기도 어려운데요. 현금 수거책만 없으면 보이스피싱은 사라질 겁니다. 현금 수거책이 있는 한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아까 말씀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도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화로 속이는 놈도 나쁜 놈이라지만 수거책도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들이시고. 인천 서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전담반은 그래서 수거책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는데요. 네. 보이스피싱 수거책 경과로 나왔는데 보면 위치가 저희들이 추적하는데 이쪽으로 보면은 거주하는 거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전화기를 꺼놓고 뭐 이래가지고 좀 위치 추적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조금 더 잠복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쪽에서 뭐 변호사까지 다 찾은다고 하니까 일단 이제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변호사 찾은다고 피해 그러니까? 다니는 거예요. 전화도 꺼져 있고 소재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장모님 통해서 다른 데까지 연락이 간 거예요. 나도 저게 뜨면은 가자. 오늘 밤이라도 가자. 예. 오케이. 만약 그걸로 뜨면 그걸로 출장 가자. 오케이. 예. 경찰에서 여러 군데 쫓는 거 알고 있고 그쪽에서도 이제 그 자기 일 시키는 사람한테 변호사까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는 이제 계속 범행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추적해서 검거해야죠. 사건이 발생한 순간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가는 피해액. 그렇다면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문자상으로 전화상으로 대출을 알선하고 저금리로 갈아타주는 은행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악성 어플을 깔리지 않도록 하는 거라서 그걸 보급한다든가 은행하고 뭐 MOU나 이런 걸 맺어서 500만 원 정도 인출을 하면은 무조건 전국의 은행에서 경찰한테 신고를 하도록 조금 이렇게 권장하고 또 신고받은 경찰관들은 필히 출동을 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파고들어 빠르게 번지고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문자와 전화,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불쌍히 해서 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확인 한번 꼭 하시고 아무튼 저 같은 사람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